안녕하세요. 저는 AI 그리고 계산 기반의 신약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이주용 교수라고 합니다. 신약 개발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우리의 경제 발전의 어떤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약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약 1조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출의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1%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그 타겟 단백질에 강하게 결합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분자들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이러한 조그마한 분자들이 단백질에 결합함으로써 단백질의 활성을 더 늘리거나 혹은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약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표로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소위 리간드라고 하는 이런 작은 몰레큘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드럭 디스커버리, 신약 개발은 굉장히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타겟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타겟을 우리가 알았으면은 거기에 타겟에 결합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찾고 선도 물질을 찾고 또 선도 물질을 최적화하고 그 다음 전임상, 임상시험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실제 신약으로 우리가 출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후보 물질 혹은 유효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 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약으로 우리가 더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자들을 의미를 하고요. 영어로는 리드, 한국어로 선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신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는 어떤 기반이 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에서부터 우리가 그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더 늘리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물성을 더 좋게 하는 최적화와 전임상, 동물 실험 그런 것을 거쳐서 실제 사람에게 임상 실험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느냐 간단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반도체 업계에는 무어스 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어스 로라고 하는 것은 매 2년마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약이나 신약 개발 업계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이나 신약 개발에서는 현재 대략 한 1조 원 정도의 R&D를 투자를 하더라도 평균 한 개의 신약을 찾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람들은 무어스 로를 거꾸로 읽어서 이룸스 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제약업계의 R&D 리턴,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따른 어떤 이윤 혹은 기대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제약업체들은 AI 혹은 계산과학을 이용한 신약 개발의 가속화, 효율화를 점점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약 개발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 도표에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들과 그리고 그 단계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시간, 그리고 성공 확률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13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고 총액으로는 대략 한 1조 2천억 정도의 연구비가 투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한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들어서 이 신약 개발의 생산성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면 2012년 이후로 신약 개발의 생산성이 다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201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발전한 유전체 분석 혹은 희귀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신약 개발이 많이 시도가 되면서 이와 같은 생산성이 조금 증가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과연 어떤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신약 개발의 생산성을 더 늘릴 수가 있을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탐색 및 설계 혹은 물리 기반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신약 설계 등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서는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고요. 타겟 규명에서부터 선도물질 발굴, 선도물질 최적화, 그리고 전임상 단계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들이, 계산 방법들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최근 들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난 이제 AI 기반의 신약 개발을 시도하고자 하는 많은 스타트업들과 다양한 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AI 기반 드럭 디스커버리의 현황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AI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의 파이프라인의 개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들은 대체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알려져 있거나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카이네이즈나 GPCR 같은 단백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재 AI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되고 있는 신약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엑센시아라고 하는 AI 기반 신약 개발 회사가 이제 시도하고 있는 그 현재 이제 파이프라인이고요. 이 회사에서는 이제 그 5-HT1A 리셉터라고 하는 단백질에 결합하는 이제 새로운 신약 분자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두 개의 물질, 현재 여기 보시는 두 개의 물질이 이제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신약 개발 쪽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그 첫 발을 내딛었던 인실리코 메디슨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하는 질병 치료제를 이제 현재 임상 2상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실리코 메디슨 외에도 그 몰레큘러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AI와 그 다음에 분자 동력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릴레이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도 현재 대략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임상 1상에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 실제로 AI나 혹은 이제 계산과학을 이용해서 설계된 신약 분자들이 실제 임상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자들이 실제 이제 임상 실험으로 넘어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최근에는 다른 말로는 인버스 디자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인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 디자인, 역 설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왜 역 설계라고 불리냐 하면 이전에 있던 분자 설계 혹은 이제 분자를 새롭게 이제 디자인하거나 발굴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자에 기반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자에서 나의 화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은 내가 원하는 물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 물질을 합성하고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소위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라고 부른다면요. 그 뒤에는 이제 하이스루풋이라는 방법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하이스루풋이라고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수의 케미컬들을 그냥 무작위로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무작위로 많이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률적으로 한두 개는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방식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은 컴파운드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렇게 확률에 기대지 말고 AI가 어떤 분자의 물성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해줄 수 있다면은 그 AI의 도움을 받아서 AI가 이 분자의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은 물성이 A에서 B로 바뀔 거야. 어디를 어디로 바꾸면은 물성이 더 좋아질 거다. 라는 그런 가이드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물성을 먼저 그 선택을 하고 그 물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분자를 AI가 찾아 나가도록 하는 방식. 그래서 예전에는 분자의 구조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물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 물성을 만족시키는 분자를 찾아 나가는 이러한 이제 역설계 방식이 굉장히 크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가능성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단백질에 강하게 결합할 수 있는 하나의 혹은 이제 몇 개의 분자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전역 최적화, 광역 최적화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자들이 약이 될 수 있는 유기 분자들의 개수가 대략 10의 60승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10의 60승계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가지는 분자 몇 개를 찾아내는
소위 말해 이제 건초 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굉장히 낮은 확률의 분자를 찾아내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역합성을 진행을 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분자를 컴퓨터에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분자를 컴퓨터에게 인식을 시킬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분자를 어떤 이제 텍스트로 바꾸는 방법, 혹은 이제 분자를 이제 그래프로 바꾸는 방법, 혹은 이제 분자의 3차원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 혹은 이제 분자를 그냥 0과 1의 비트 벡터로 이제 주어진 약속에 의해서 바꾸는 방법,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텍스트와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들이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이제 큰 개념으로 보자면은 분자를 우리가 이제 AI에게 막 보여주고, 그럼 이제 AI가 이 분자들을 일종의 이제 숫자와 혹은 이제 AI 나름으로 분자의 물성을 학습을 합니다. 그럼 이제 AI가 그걸 이제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는 쪽으로 분자의 구조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자의 물성을 먼저 배운 다음에 원하는 물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생성형 AI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연구 성과 중에 하나가 앞서 잠시 말씀드린 인실리코 메디슨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만든 DDR1 카이네이즈 저해제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인실리코 메디슨의 연구 그룹에서는 이제 필요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AI 모델 학습, 그리고 분자 생성, 그리고 실제 합성까지 이 모든 단계를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46일 안에 모두 완성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46일 후에 이제 대략 한 60개 정도의 후보 물질을 이제 선별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6개의 또 이제 후보 물질을 최종적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별했고 실제 실험을 테스트한 결과 이제 그 6개 중에서 이제 2개가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후보 물질, 즉 이제 신약으로 개발할 만한 후보 물질이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인실리코 메디슨의 스터디는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46일 만에 강력한 후보 물질 2개를 찾아냈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기대를 이제 주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메디시널 케미스트들, 의학 화학자들은 AI로 설계한 분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분자들과 너무 유사한 것 아니냐. 이 정도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요 도표에서 보이시는 것 중에 이제 가운데 있는 분자가 AI가 설계한 분자이고요. 양옆에 있는 분자들이 이미 기존에 보고되어 있던 신약 혹은 이제 다른 후보 물질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것과 양옆에 있는 분자들의 구조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학자들은 이 정도의 유사성을 띈 분자라면은 굳이 우리가 AI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직관으로서도 이제 설계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반론을 제기한 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AI가 학습을 위해서는 어떠한 데이터, 기존에 알려진 분자들을 학습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기존에 알려진 분자들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AI가 그와 유사한 분자들을 생성해낼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기존에 있는 것과 너무 유사하지 않으면서도 또 너무 다르지 않은 이제 적절한 바운더리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공 사례로서는 이제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에서 2022년에 내놓은 이 연구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너러티브 케미스트리, 또 다른 생성 모델, 정션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분자를 생성하는 AI를 노바티스에서 개발을 했고, 이 노바티스에서 개발한 AI를 이용을 해서 대략 한 2개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말라리아 치료제 후보 물질을 찾아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분자들을 생성해내는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현재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많은 성공 사례들이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이제 AI를 이용한 생성 모델 뿐만 아니라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가상 선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상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AI가 기존에 없던, 아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유기분자를, 약이 될 만한 유기분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도였다면은, 가상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수의 케미컬들 중에서, 화합물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관심 있는 단백질에 강하게 결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가상선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상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략 1990년대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새로운 컨셉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컨셉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다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급격한 발전에 이제 4가지 세부 팩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단백질 구조. 그러니까 그 알파 폴드나 로제타 폴드를 위시한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굉장히 정확한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들이 현재 개발이 돼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굉장히 많은 수의 단백질 구조들을 현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케미컬 라이브러리의 사이즈도 훨씬 커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화학 합성 기술들이 발달하고 이제 합성을 할 수 있는 로봇들, 이런 것들도 많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각 연구실마다 몇천 개, 많아야 몇만 개 수준의 케미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은 시약 회사들이 막 몇백만 개, 몇천만 개, 혹은 이제 몇억 개의 컴파운드들을 우리가 이제 합성해서 빠른 시간에 배달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단백질과 리간드가, 단백질과 스몰 몰레큘이 결합하는 것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발전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컴퓨터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각 세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과 리간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을 발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에 강하게 결합할 수 있는 작은 분자를 찾아내는 것인데, 이 단백질과 분자가 얼마나 강하게 상호작용할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그 측정할 때에는 이제 물리 법칙 기반의 이러한 그 스코어링 펑션이라고 하죠. 에너지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단백질과 리간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측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들은 이미 한 20년, 30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GPU 컴퓨팅, 많은 분들이 이제 GPU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네. 그래서 GPU가 발전함에 따라서 AI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굉장히 다양한 과학 계산 소프트웨어들도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그 단백질과 리간드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들의 속도가 GPU에서 계산하게 함으로써 대략 50배에서 많게는 300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 CPU에서 돌리던 것보다 300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를 이용하면은 지금 현재는 대략 하루에 그 최신 GPU 카드를 이용한다면은 타겟 단백질의 약 10만 개 정도의 스몰 몰레큘, 작은 분자들을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가상으로 붙여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케미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빠르게 합성할 수 있는 분자들의 개수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에나민이라고 하는 시약 회사에서는 대략 한 380억 개의 분자들을 주문하면은 자신들이 금방 합성해서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굉장히 큰 시약 회사인 우시라고 하는 중국 회사에서도 대략 한 20억 개의 화합물들을 자신들이 대략 주문하면은 2주에서 3주 안에 합성해서 배달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발전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울트라 라지 버추얼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스터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울트라 라지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굉장히 큰,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스몰 몰레큘을 이용을 해서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예시 연구에서는 이제 대략 한 1억 7천만 개 정도의 그 작은 분자들을 단백질에다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가상으로 붙여보고, 그 중에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분자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7천만 개 중에서 이 연구의 저자들은 대략 30개 정도의 분자들이 서브 마이크로몰라 액티비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신약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후보 물질 정도가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략 한 30개 정도의 후보 물질을 계산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찾아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 분야에서도 최근 이제 AI를 활용한 방법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물리 법칙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과 스몰 몰레큘, 작은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물리 법칙을 이용을 해서 근사적으로 예측을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AI에게 단백질과 리간드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AI가 얘네들이 얼마나 세게 바인딩을 할지, 세게 결합을 할지를 예측해 봐라 라고 하는 모델을 만드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많은 연구들에서 AI가 단백질과 리간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자, 이 모델은 그 카이스트에 있는 김우영 교수님 연구 그룹에서 개발한 이제 피그넷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백질과 스몰 몰레큘, 신약 후보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AI 모델에게 주고 그럼 이제 AI 모델이 그 구조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학습한 다음에 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리간드와 단백질의 그 결합력이 얼마나 센가라는 것을 이제 예측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AI 모델을 이용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방법들보다 그 다킹 애큐러시, 그러니까 그 작은 분자를 단백질에다가 더 정확한 구조로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세게 결합할 것 같은 분자들을 실제 그 기존에 있던 방법들보다 뭐 대략 10배 정도 더 정확하게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과 스몰 몰리큘 사이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또 다른 AI 모델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 모델은 저희 연구실과 아론티어라고 하는 AI 기반 신약 개발 스타트업이 협업을 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단백질과 스몰 몰레큘이 결합되어 있는 3차원 구조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두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세기를 예측하는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AI 모델 기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크를 했을 때 이 모델을 이용을 하면은 기존에 그냥 무작위로 신약 후보 물질을 선별하던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 대략 20배에서 30배 정도 이상의 그 정확도를, 선별 정확도를 가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확도를 고려해 볼 때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략 1000개 정도의 후보 물질들을 테스트해서 그 중에 뭐 2개, 3개를 찾아냈다면은 이제는 그 대신에 이제 10분의 1의 분자들만 테스트를 해도 비슷한 정도의 후보 물질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이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이제 비용과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AI 알고리즘 그리고 다양한 계산과학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모델들은 새로운 분자를 디자인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분자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상 선별, 이미 잘 알려져 있던 테크닉이지만 알려져 있던 방법이지만 그 알려져 있던 방법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만드는 데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에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아직까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챗GPT라던가 미드저니, 달리 같은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현재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밑바탕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 혹은 이미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화학적인 데이터라던가 생화학적인 데이터, 바이올로지컬한 데이터들은 그에 비해서 개수가 턱없이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신약 개발 쪽의 AI 모델들의 정확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신약 개발 관련 데이터들이 축적이 된다면은 이제 신약 개발에 관련된 AI 모델들의 정확도도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힘입어서 모든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완전히 자동화하고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AI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AI 플랫폼이 등장하게 된다면은 많은 인류의 현재까지 난치병으로 남아있는 질병들도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